안녕하세요. 메리 피에스마스. 만나면 즐거운 메리 성형외과 홍성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술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보고 와주시고요. 오늘은 하안검 수술 후에 경과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부작용들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만약 부작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증상은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경과와 비슷하겠고요. 먼저 붓기와 멍은 2, 3일 차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3일 후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시면 붓기가 빠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전후로 실밥을 제거하게 되고 그 후로는 빠르게 회복되시는 것을 느끼겠지만 아무래도 피부 절개와 근육 절개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흉터입니다. 다행히 눈밑의 피부는 가장 얇고 흉터가 제일 안 생기는 부위이며 일반적으로 속눈썹 바로 아래쪽으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잘 보이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피부에 생긴 흉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근육 절개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특히 알륜근은 눈 주변에 위치한 근육으로 눈을 감고 뜨고 깜빡이는 역할을 하며 눈물을 눈물길로 배출해주고 웃을 때 눈 주변의 표정에 관여하고 안검판의 톤을 유지하는 등 눈 주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근육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이 손상되었거나 다시 회복되면서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 근육의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좋아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온찜질과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신다면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작용 외에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할 부작용이 안검 외반증입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 눈의 안검판이 뒤집혀지는 증상으로 피부 절개가 너무 많이 돼서 아래로 당기거나 안검판이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져 있을 때, 알륜근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안검 외반증이 생기게 되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눈이 시리고 안구 건조가 오는 등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검판의 탄력을 확인하는 테스트인 디스트랙션 테스트, 스냅백 테스트를 통해서 상담 시 탄력의 정도를 잘 확인하고 수술 시에는 피부 절개가 과하지 않도록 하며 알륜근이 다치지 않도록 해서 안검 외반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안검 외반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3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온찜질과 눈밑 마사지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안검판 절제술과 외안각, 고정술을 통해서 안검 외반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너무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 안검 외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는 복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화사근이라고 하는 눈을 바깥쪽,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 근육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갑상선 저하증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근육이 약한 경우에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된다면 근육 주변을 풀어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초응급 상황으로 출혈로 인한 안구 혈종입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이므로 눈밑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내 출혈로 인한 혈종은 시간을 지체한다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출혈이 바깥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눈 안쪽으로 점점 고이게 되면 안구 가운데에 있는 시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어 시신경이 압박하는 상황이 길어져 버리게 되면 시신경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쪽 눈이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붓는다든지 안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한쪽의 시력이 유달리 떨어져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 후에 의료진과 만나서 안구 내 혈종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빠르게 피를 제거하게 되고 눈 안쪽에 압력만 낮춰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라서 이상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반드시 빠르게 병원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이나 염증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급성으로 진행되진 않지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꼭 담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서클이 사라지지 않았다거나 수술 후 오히려 잔주름이 늘어나는 경우 눈밑이 울퉁불퉁해지는 증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먼저 환자의 다크서클에 대해 유형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경우입니다. 눈밑 피부 자체가 검거나 푸르게 착색이 된 타입의 경우 레이저 치료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병행해야지만 개선될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의 다크서클의 유형에 대해서 잘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피부가 잘 늘어나거나 지방이 심하게 돌출되어 있던 분들은 오히려 주름이 더 생겨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이 가득 들어있을 때는 풍선 자체가 탱탱하고 탄력이 있어 보이지만 바람이 전부 빠져버린다면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겠죠. 눈밑 지방의 돌출이 심한 경우에도 지방이 줄어들면서 남은 피부가 처져 보이고 주름져 보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피부 타입에 대해 상담과 진찰을 한 후에 치료 계획을 짜야겠습니다. 우선 평소에 본인이 붓기와 멍이 좀 심한 편이다 하신 분들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온찜질과 마사지를 가볍게 하시면 좋겠고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눈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 다크서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복합성 타입이 많으므로 상황에 맞게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피부 착색의 경우는 색소 레이저와 같은 피부 시술을 받으시면서 천천히 개선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눈밑이 울퉁불퉁하거나 지방의 생착률이 낮은 경우는 재수술이나 지방이식, 콜라겐 부스터 등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눈밑에 잔주름이 늘어난 경우는 피부 절개를 추가해서 교정할 수도 있고,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과 같은 추가 시술을 통해 개선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잔주름이나 피부 늘어짐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니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드리고 있으니 주름에 민감한 경우시라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중 하안검 수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발생을 하였다면 증상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통해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